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입니다. 네, 사이버 강의로 만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사이버 강의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9주차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게 됐고요. 원래 우리 강의가 중간중간 두 번씩 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버로 찍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집중력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크게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강의 내용을 뭐 직접 같이 실습도 해보시고 복기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제대로 여러분들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강의로 본의 아니게 부강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강의를 촬영하는 컴퓨터에 제가 지금 막 보니까 엑셀 2010 버전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엑셀 2013 버전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습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엑셀 2013 버전으로 지금 이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 수업은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MS 엑셀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엑셀을 구성하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포함한 스프레드시트의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셀하고 시트 관리하고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거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도 역시 뭐 아주 어려운 기능들이 아니에요. 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스프레드시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엑셀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핵심 기능 하나 있다 그랬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네, 참조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참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조에는 이따 배우겠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절대 참조의 개념, 상대 참조의 개념, 특히 요 두 그 개념 간의 차이를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다루기 앞서서 먼저 뭐 기본적인 인쇄 관련 팁, 기본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 개념, 뭐 붙여넣기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쇄 관련 팁입니다. 자, 엑셀을 한번 먼저 틀어보겠는데요. 자, 지금 이 파일은 이제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인쇄를 하려면 원래는 이제 파일 메뉴에 가서 인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인쇄를 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보이게 될까? 이거는 사실은 꼭 굳이 들어가서 인쇄를 해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기 탭을 눌러보시면 대략 어떻게 인쇄될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요 ABCDEFG 쭉 열 이름 써 있고 1, 2, 3, 4, 5, 6, 7, 8 쭉 숫자 써 있는 요 기본 화면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엑셀 편집 화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쇄 중심 화면이라기보다는 편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반면 옆에 있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요거는 실제 인쇄할 때 요렇게 페이지가 나눠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랬죠? 백그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몇 페이지인지 보여주죠. 예, 3페이지는 여기까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집도 가능하지만 물론, 자, 제가 지금 확대한 거는 컨트롤 누르고 이제 마우스 휠 누른 거예요. 이렇게 편집도 이 자리에서 뭐 내용을 바꾸거나 편집도 가능하지만 편집과 동시에 실제로 어떻게 인쇄됐는지 모습을 내가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 기능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 MS 워드 편집하듯이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쇄 중심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여기 여백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글 바닥글도 바로 클릭해서 참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그게 이제 그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방식으로 오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백 같은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바로 클릭하면 머리글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위아래로. 요 자 같은데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여백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백이 조정되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컨트롤 Z. 예, 여기 살짝 가서 이렇게 조정하면 여백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죠. 윗여백, 아래여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에 살짝 갖다 대면 위로 올리고, 뭐 아래로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백을 클릭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줄이거나 뭐 높이거나, 아이고, 컨트롤 Z. 네, 조준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 이렇게 조준을 해서 여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페이지 레이아웃 뷰에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실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다시 기본으로 넘어갈게요. 실제 인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일 버튼 누르시고 인쇄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딱 하시면, 자, 지금 이 컴퓨터는 이 프린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인쇄 누르면 지금 제 연구실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바로 인쇄가 될 겁니다. 무려 34페이지나 인쇄하겠죠. 자, 이 모습으로 실제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쇄 미리 보기 기능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인쇄가 될 거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인쇄가 될 거고, 요건 아까 제가 보기에서 봤던 화면하고 동일하게 이제 세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말입니다. 이렇게 인쇄하는 거 최선일까요? 예. 지금 보면 일단 왜 34장씩이나 인쇄해야 되는지 알겠죠? 일단은 옆에 폭이 되게 좁다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가 한 장에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막 내리다 보면 밑에 내용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위에서부터 또 시작해요. 그죠? 예, 이렇게. 이거보다는 차라리 용지 방향을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예, 가로 방향으로 뒤집어서 찍으면 훨씬 더 많은 필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 요 장을 찍었다고 내가 봅시다. 34장 중에 7번째 장입니다. 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80이라는 숫자인가요? 이게? 네, 뭐 75라는 숫자도 있고 29라는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변수의 제목을 출력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배웠는데, 인쇄를 할 때도 틀 고정처럼 특정 행이나 열을 반복해서 출력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가 그렇죠. 머리 행이, 변수에 설명을 하고 있는 머리 행이 반복해서 출력되었으면 어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이게 무슨 변수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단계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쇄 관련 팁이라고 해서 인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꾸는 화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인쇄 관련 설정이라고 해서 파일의 인쇄에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한 설정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요 화면 있어요. 요 화면. 자, 페이지 설정하면 크기 조정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쇄할 때 제일 많이 쓰시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그 용지의 방향이 있는데요. 자, 자세한 설정을 위해서 우리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오피스 제품군에서 대화 상자는 요 설정들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이거 정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보셨듯이 지금 얘는 옆으로 뚱뚱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세로로 찍는 것보다는 가로로 찍는 게 일단은 용이할 수가 있겠죠. 자, 가로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예.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하고 P 사이에. 자, 이 점선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까지 한 페이지가 찍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본교, 조정총점, 사이버 대석자 최종 학점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것까지도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요것까지 다 붙일 수 없을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00%로 찍으면은 한 줄에 다 안 들어오겠죠. 한 폭에 다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배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배율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조금씩. 자, 제가 줄여볼게요. 자, 95%. 예. 그랬더니, OP에서 PQ 사이로 옮겨왔어요. 자, 90% 줄이면 아직 변화 없어요. 85%. PQ에서 QR 사이로 점선이 갔어요. 그죠? 예, 더 줄여봅시다. R과 S 사이. 더 줄여봅시다. 자, 옆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최종 학점 빼고는 한 열에 다 들어와요. 자, 한 번만 더 줄입시다. 70% 줄이니까 어때요? 이제는 최종 학점에서 여기서 이제 점선이 생겼어요. 자, 다시 파일에 인쇄에 미리 보기를 가보면 어때요?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필드들이 한 장에 다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는 34장을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몇 장으로 찍어요? 19장이면 모든 걸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일단은 용지의 방향 같은 거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깔끔하게 나오게끔 하는 게 가능하고, 용지 방향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여백 같은 거를 조금 뭐 좁게 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실 이미 배열을 좀 줄여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뭐 넓게 좁게 하면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간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요 배율이라고 하는 거죠. 확대 배율. 자, 우리가 아까 여백을 좀 더 좁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배율을 조금 높여도 될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75%. 아, 이거 안 되네요. 75%를 하면 다시 이 열이 안 찍힌다고 나오죠. 지금 점선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백을 줄여도 70%로 해야지 한 장에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면 이렇게 용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 배율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용지의 크기나 인쇄 품질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백 탭을 눌러보시면 좌우 위아래 여백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인쇄를 좀 더 이제 뭐랄까요, 꽉 차게 인쇄를 하게 되면 뭐 더 크게 좀 더 배율을 조정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눌러보시면 매번 인쇄할 때마다 맨 위에다 못 쓰고 싶을 때, 맨 아래에다 못 쓰고 싶을 때 이런 거 머리글 바닥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메뉴에서는 물론 이제 머리글 편집이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왼쪽에다 뭘 써라, 가운데에다 뭘 써라, 오른쪽에 뭘 써라, 이거를 다 일일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글 위쪽에다 위쪽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번호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 옵션이 있어요. 페이지 번호 삽입 탁 하면 페이지 번호 이렇게 삽입이 되고, 나는 가운데에다가 뭐 날짜를 삽입하고 싶다, 날짜 삽입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다가 뭐 내가 쓰고 싶은 말, 테스트 뭐 이런 말도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자, 바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글에서도 뭐 내가 바닥글을 일부러 내가 원하는 걸 편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전에 정의된 양식에 의해서 뭐 나는 바닥글에 그냥 뭐 페이지 번호 말고 이 파일 이름 쓰고 싶다, 이게 이름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제로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는 인쇄물의 위에 아래에 뭐 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위아래 이런 머리글 바닥글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런 게 이제 머리글 바닥글 기능이고요. 자, 그런데 아직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거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인쇄할 때 틀 고정해서 했던 것처럼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이 반복해서 출력되게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 아직 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자,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반복해서 출력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는 행을 반복해서 출력해야 돼요, 열을 반복해서 출력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1번 행을 계속 같이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번 행의 변수들 이름이 쭉 있기 때문에 요 다음 장에서도 1번 행이 계속 출력이 돼야지 무슨 내용인지 계속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해야 되는 행과 열은 어디서 지정하느냐?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를 열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시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눌러보면
자, 인쇄 영역이라는 것도 고를 수가 있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쇄 영역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반복할 행, 반복할 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할 행, 우리는 행을 반복해야 돼, 열을 반복해야 돼. 여기서 행을 반복해야죠. 그것도 1번 행을 반복해야 돼요. 자, 1번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우리 행을 선택할 때는 뭘 눌러야 돼요? 그렇죠. 예, 행 머리글을 한번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1 땡땡 $1 1행인 건 알겠는데 달러는 뭐지? 예, 달러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아무튼 달러라는 표시는 일단 무시하시고, 아무튼 1행에서 1행까지라는 의미예요. 1:1이. 자, 1행 전체죠. 결국은 1행 전체를 반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1행부터 3행까지를 계속 반복하고 싶으면 1에서 3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1:3 이렇게 되죠. 물론 앞에 달러겠지만 1:3 이렇게 1행에서 3행까지 반복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1행만 반복하면 되죠. 1행 반복해라.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인쇄를 눌러서, 자, 아까는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면 첫째 줄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도 첫 번째 줄 그대로 보이고, 그 다음 페이지 내려가도 첫 번째 줄 그대로 보이고, 그렇죠? 계속 반복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을 반복해서 찍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출력 팁 두 번째 탭 한번 눌러볼까요? 네, 두 번째 탭 눌러보면, 자,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설명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일에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인쇄, 네, 인쇄 미리 보기 표시해라. 그랬더니 새 페이지네요. 자, 짠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변수의 제목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뒤로 가면. 그래서 요 행만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테이블이 뭔지를 지금 제목 전체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요 세 줄 전부 다 반복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특별히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1행부터 3행까지가 반복해서 인쇄되게끔, 지금 요 문제에서 1행에서 3행까지가 첫 번째 장에도 출력되고 두 번째 장에도 출력되고 세 번째 장에도 출력되게 반복 출력되게끔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과제로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지 누르시고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안 배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쇄 영역 설정은 어떤 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죠. 예,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해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만, 이 앞에서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만 알면 돼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만 알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만 알면 될 때, 그럴 때 결국 요만큼만 인쇄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요만큼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그냥 인쇄 버튼 누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19페이지가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인쇄 영역 설정이란 기능이에요. 자, 인쇄 영역 설정은 말 그대로 인쇄가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인쇄 영역 버튼 눌러서 인쇄 영역 설정 누르시면 돼요. 설정.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죠. 하지만 파일에 인쇄 한번 가보실래요? 짠!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19페이지를 인쇄하게 됐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것만 출력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요 영역만 인쇄하고 싶다고 인쇄 영역을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쇄 영역을 작게 설정하면 굳이 70%로 축소할 필요도 없죠. 예, 이거 더 확대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쇄 영역을 좁게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100%로 찍어도 되겠네. 네, 100%로 해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100%로 찍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죠. 왜냐하면 인쇄 영역을 작게 설정했으니까. 방금 설정한 인쇄 영역을 다시 취소하는 기능은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영역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 정도 기능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쇄 관련 팁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게 된 걸 것 같아요. 자, 출력 팁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네, 1행부터 3행까지 반복 출력하게 하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쇄 관련 팁들을 여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엑셀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연산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엑셀에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거나 수식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퀄. 예, 이퀄 하고선 뭔가 참조할 셀을 나타낼 때는 주소를 쓰고, 근데 주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열 주소가 먼저 나오고 행 주소가 나중에 나오는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셀을 참조하는 셀 주소와 셀 주소끼리도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가능하죠. 자, 기본 연산자 더하기 이렇게 씁니다. 빼기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이렇게 별표를 써요. 나누기 이렇게 슬래시 치는 이게 나누기입니다. 모모의 제곱, 3승, 4승, 제곱승, 지수를 표현할 때는 꺽쇠를 쓰고요. 셀 내용을 연결할 때,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네, 문자열 같은 거 두 개 합칠 때, 이럴 때 쓰는 연산자예요. 자, 이게 앰퍼샌드라고 불리우는 요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엔드 표시죠. 영어로 엔드 표시. 자, 그 다음에 백분율 20%, 20%는 숫자로 뭐예요? 예, 0.2죠. 그죠? 0.2. 0.2 같이 20%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equal 20% 그러면 알아서 0.2로 변환해서 딱 들어가요. 예,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퍼센트로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요 다음부터는 논리 비교 연산자입니다. 논리 비교 연산자는 결과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논리 연산자가 참이라면 true라는 걸 반환하고요. 두 값이 다르다면 fals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뭐 마땅히 시트가 없어서 제가 시트를 하나 새로 살짝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A1에다가는 3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요. B1에다가는 4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equal A1하고 B1하고 같니? 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은 영어로 뭐예요? false죠, false. 그래서 이렇게 값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1보다 B1이 크니?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보다 4가 크니까 참이죠. 실제로 엔터를 쳐보면 true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형태의 연산자, 결과의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종의 연산들을, 일련의 연산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논리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논리 비교 연산자. 그래서 두 개가 같냐? equal 이렇게 쓰면 돼요. 한쪽이 크냐 작냐? 그냥 부등호 쓰면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비교도 가능해요. 자, 근데 주의할 점, 두 값이 서로 다르냐 이걸 물어볼 때는 이 같다의 반대죠. 다르다 할 때는 요렇게 꺽쇠를 써야 돼요. 요렇게 꺽쇠를. 자, 그런데 이 꺽쇠를 만약에 내가 거꾸로 쓴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만약에 자 A1하고 지금 요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예, 다르냐? 이 다르죠. 지금 true가 나와야죠. 자, 엔터 치면 true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헷갈려서 요렇게 거꾸로 썼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터 치면 에러 납니다. 그런데 엑셀이 똑똑해서 너 혹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죠. 얘 누르면 바뀌어서 연산돼서 true가 돼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냐? 이거는 이렇게 연산자 쓴다는 거.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식의 입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식을 입력하려면 이것도 이제 다 단순한 식이지만 이것도 계산식이에요. 자, 모든 엑셀에서의 계산식은 equal로 시작이 되는데, 계산을 할 때 보통 어떤 셀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인용해서 가져와서 마치 변수처럼 따다와서 그것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연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예,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 셀의 주소를 표현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셀 주소의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어요. 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셀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MS 엑셀에서
데이터를 구성짓는 가장 작은 단위가 셀이죠. 이 셀 주소는 워크시트 상의 특정 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의 문자가 앞에 나오고 행의 숫자가 뒤로 나와서 표현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셀과 셀 사이에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자, D1에서 F1까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D1 콜론 F1 이렇게 하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E1부터 E10까지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예, E1 콜론 E1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연속된 셀들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각형 모양의 셀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각형 모양의 범위는 좌측 상단에 있는 셀 주소를 먼저 써요. C6 하고선 콜론 이렇게 찍고 F11번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셀 주소를 나중에 치면 엑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다 알아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셀 주소의 예를 한번 보죠. A1 이거는 A열의 첫 번째 행이 A1이죠. A1 콜론 D6 무슨 얘기예요? A1부터 D6까지 요 영역을 다 표현한 게 지금 A1 콜론 D6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끝까지 쭉 가면 열 번호가 끝까지 쭉 가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XFD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1열 전체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A1 콜론 XFD1 그러면 1행 전체를 의미하지. 이게 1행 전체. 근데 이거는 이렇게 XFD 외워서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행 전체를 나타낼 때 요 번호는 열 번호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콜론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행 반복해서 출력할 때 1행을 탁 클릭했더니 $1 콜론 $1 이랬는데 제가 일단 달러 무시하라 그랬죠. 그게 1 콜론 1로 1행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행에서 3행 전체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1 콜론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전체 행이 몇 개가 있어요? 엑셀에서. 엑셀 2007 이후부터는 1048576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A1 콜론 A 1048576 이렇게 하면 A열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매번 이거 1048576 치기 힘들죠. 그래서 A 콜론 A 이렇게 해도 A열 전체인지 알아먹어요. 자, 아까 제가 좌측 상단에 있는 것부터 우측 하단까지 딱 하게 되면 전체를 그 사각형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A1부터 XFD 1048576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셀을 지칭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이 A 콜론 XFD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1 콜론 1048576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당연하겠죠.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수업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 다룰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사이버 강의하려고 일부러 강의 노트 짧게 한 건 아니지만 강의 노트가 평상시에 비해서 좀 짧죠. 왜 짧은지 아세요? 이 상대참조, 절대참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짧아요. 사실은 아마 정상적으로 수업을 우리가 함께 실습실에서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 연습을 많이 시키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이버 강의 촬영은 의외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비디오를 중단시키고 하셔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부터는 사실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에 붙여넣기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파트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